크립토 시장을 면밀하게 들여다보는 시간. 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 진행의 권지영입니다. 그래도 우리 시장의 회복의 기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과연 끝날 것인가 아니면 반등이 나온다고 했었는데 이보다도 더 올라가는 걸 반등이라고 봐야 될까? 아직까지는 조금 아리송하실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 그치고 다시 내려가려는 건지 아니면 조금이라도 위로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건지 잠시 후에 전문가님과 같이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주 금요일에 마감됐던 뉴욕 증시 상황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뉴욕 증시 3대 지수, AI 투자 우려로 급락하는 모습이었지만 그래도 오히려 저가 매수세가 대거 유입되면서 이날은 조금 크게 반등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다우존스 지수 2.47% 상승하면서요. 사상 처음으로 5만 포인트를 넘어서는 모습까지 그려냈습니다. 지난주에는 대형 기술 기업들이 AI에 대한 대규모의 투자 계획을 밝히면서 수익선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조금은 시장에 퍼지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에 또 엔스로픽이 공개했던 자동화 도구가 기존 산업을 대체할 수 있다. 이런 우려감까지 퍼지면서 소프트웨어, 금융 서비스, 그리고 자산운용까지도 매독세가 확대됐었죠. 결국에는 이번에 나타났던 조정이 조금은 과대했다라는 평가가 다시 한번 시장을 지배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날 발표됐던 소비자 심리지수도 6개월 만에 최고 수준으로 개선되면서 투심이 회복하는 데 한몫 단단히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에 뉴욕 증시가 이렇게 분위기가 좋게 끝났었는데요. 우리 시장은 어떻게 또 얘기를 해왔었는지 헤드라인 통해서 이슈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이 현재 어떤 구간에 있는지 전망 같이 한번 짚어볼 거고요. 그리고 XRP와 관련된 내용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내용 열어보시죠. 자, 비트코인이 현재 투자자들의 인내심을 극한으로 몰아넣는 심층 확신 구간에 있다. 이런 분석이 전해졌습니다. 이 구간 안에서는 가격이 횡보를 하거나 아니면 서서히 하락을 하면서 투자자들을 좌절시킨다고 하는데요. 이럴 때 개인 투자자들은 공포에 휩싸이면서 시장을 떠나는 모습을 보이지만 반대로 스마트머니는 소리 없는 매집을 이어나가고는 합니다. 심층 확신 구간에서의 흐름은 겉으로 보기에는 조금 약세 신호로 여겨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강력한 보유자들이 조용히 물량을 흡수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특히 최근에 온라인에서 이 암호화폐 항복이라는 키워드 검색이 또 늘고 있다고 합니다. 구글 트렌드 데이터에 따르면 이 키워드의 검색 지수가 지난 2월 1일에는 11점이었거든요. 그런데 2월 8일에는 58점까지 수직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다른 투자자들의 포기 신호를 조금 포착을 해서 매수 시점을 잡으려는, 기회를 잡으려는 움직임들도 늘고 있는데요. 다만 이 항복이 지난주의 핵심 키워드가 되기는 했지만 약세장에서는 이보다도 더 여러 번의 항복 이벤트가 나온다라고도 합니다. 아직까지는 조금 더 기간이 남아 있겠구나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누군가는 분할 매수를 통해서 기회를 잡아가는 구간일 수도 있지만요. 보유자의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저점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도 여러분이 꼭 유념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XRP 같이 한번 만나보시죠. XRP가 또 빠르게 내려가더니 또 그만큼 빠르게 올라와 주면서 지난주 목요일에 나타났었던 하락분은 거의 다 만회를 한 상태입니다. 특히 XRP는 10만 달러를 초과하는 대규모의 고래들의 거래와 또 일일 활성 주소 수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네트워크 활동의 급증이 또 가격 반등의 선행 지표로 여겨지기도 하는 터라 지금 이에 대한 기대감까지 또 XRP에 실리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단순히 기술적 반등에 그친다라는 해석들도 나오고 있으니까요. 과연 이게 선행 지표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유의미한 가격 상승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그리고 앞으로의 추세까지도 전환할 수 있을지 네트워크의 활동 급증도 한번 유심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만나볼 수 있는 이슈 두 가지 살펴봤습니다. 실시간 시장 분위기 한번 확인해 보시죠. 전일 이 시간 대비해서 그래도 다수의 코인들이 또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2% 넘게 오르면서 현재는 앞자리를 7로 바꾼 모습이 확인되고 있죠. 하지만 진짜 유의미한 반등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그 위로 조금 더 올라가야 된다라는 평가들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더리움은 굉장히 소폭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0.2%가량 상승
상승하면서 2,090달러 선에서의 움직임 가져가고 있죠. 하지만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앞자리를 바꿨다는 점에서는 조금 희망 포인트를 짚어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XRP 0.91% 상승하면서 1.43달러 선에서의 움직임 가져가고 있고요. 반면에 메이저 코인 안에서 솔라나는 조금 힘이 약합니다. 0.36%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계속해서 메이저 코인들이 반등 흐름을 보여주기는 했지만 이제는 그 자리에서 조금씩 옆으로 눕는 듯한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단에서는 조금 선별적인 흐름들이 나타납니다. 어느 정도는 튀어오르는 모습을 보이는 코인들도 있는 반면에 다시 한번 힘이 빠지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거든요. 내가 보유하고 있는 코인이 어떤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지 조금 더 면밀하게 들여다보시면 좋을 때일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실시간 시장 분위기까지 살펴봤습니다. 지금 우리 시장 또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놓여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인 만큼 전문가님과 조금 더 꼼꼼하게 시장 들여다보도록 하시죠. 잠시 후에 전문가님과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코인 가자! 월요일 오늘의 코인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55분까지 진행될 예정인데요. 방송 끝나고 나서도 시장과 관련된 이슈들 계속 업데이트 받고 싶다라는 분들 위해서 하단에 QR코드 마련해 뒀습니다. 이 QR코드 스캔해서 정보방 안으로 입장하시면 저희 방송 끝난 직후부터 전문가님의 전략 24시간 동안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스캔해서 정보방 안으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저와 함께할 전문가님 이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상수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인사부터 해주실게요. 네, 반갑습니다. 하이크립토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김상수라고 합니다. 한 주 동안 비트코인 때문에 좀 속도 상하고 이제 저점에서 주신 분들도 있으시고 이제 여기까지 떨어져야 됐나 할 정도로 매를 좀 많이 맞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들은 뭐 하락의 원인과 이제 시장에서 추구하는 이제 뭐 월가들의 방향, 뭐 세력들의 방향 이런 것들을 한번 제가 정리해 왔으니 잘 시청하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흔히들 많이 맞으면은 그만큼 맷집이 생긴다고 하잖아요. 과연 우리가 지금 맷집이 생길 수 있을 만한 시기에 와 있는 건지 아니면 여기에서 더 맞아야지만 맷집이 생기는 건지 아직까지는 조금 감이 안 잡히기는 합니다. 전문가가 바라보는 시각으로서의 이 시장 분위기는 어떤지 지금부터 같이 한번 얘기 들어보도록 하시죠. 자, 암호화폐가 지난주에는 정말 줄줄이 급락하는 사태가 나타났어요. 이게 맞습니다. 괜찮나 싶을 정도로 하루하루 그 음봉의 크기가 굉장히 컸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원인이 나왔었는지, 하락이 나왔었는지 원인부터 조금 다시 짚어볼까요? 제가 지난주 월요일 날에 이제 반등을 해야 될 자리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 생각을 이제 화요일부터 안 하게 됐습니다. 아, 진짜요? 반등이 너무 없이 계속 눌림세가 강했었고 그다음에 계단식으로도 하락을 했었기 때문에 그쵸.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러면 이제 분명히 이제 업비트 기준 시간 주봉 바뀌는 시가가 시작되는 시간에 패닉셀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금요일날 저희가 금요일날 아침에 엄청 하락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그때 그 전부터 이제 MSTR 실적 발표 그때 다 던지긴 했었지만 네. 결국에는 알트들의 최저점은 결국은 이제 시가가 바뀌는 그 시간이었습니다. 오. 네. 그러면 저희는 이거를 또 경험으로 이제 생각하셔가지고 이런 부분들 공포의 매수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근데 생각을 바꿔서 저번 주는 계속 빌드업을 쌓듯이 계속해서 악재적인 뉴스들이 계속 나왔었습니다. 그렇죠. JP 모건이 금을 매도한다더라. 뭐 블랙록이 이제 뭐 거래소로 비트코인 IBIT를 뭐 입금을 했다더라. 계속해서 이제 매도 소식과 이제 케비노 씨의 이제 이러한 뭐 매파적인 성향 뭐 그런 식으로 계속 기사들이 뜨면서 이제 빌드업을 쌓아서 결국에는 이러한 사람들의 공포 심리가 매도세로 좀 작용을 하지 않았나. 저는 이것 때문에 한 6만이 깨졌다라고 봅니다. 근데 사실 6만이 깨질 만큼 갑자기 커다란 악재가 나타났던 건 아니잖아요. 약간 자잘하게 뭔가 매를 조금 맞은 듯한 느낌이었는데 맞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자잘하게 매를 맞았던 거면 네.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여지도 충분하다 이렇게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일 기초적으로 저희가 점진적으로 잡아야 될 것은 ETF의 유입이 무조건 들어와야 되고 여기서 블랙록이라든지 그리스케일 이런 쪽으로
뭐 매도세가 어떻게 들어오냐도 중요하겠지만 네.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시장에서 보는 흐름은 실물 자산입니다. 아, 네, 디지털 자산이 아닌 실물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지금도 제가 방송을 하면서 시세를 계속 보는 상황인데 네. 뭐 코스피나 이제 나스닥 이런 코스닥 이거 저희 국내 뭐 주식이라든지 해외 주식 같은 그 경우에는 지금 반등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맞아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 7만 을 또 깨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다는 것은 사람들의 투자에 대한 성향도나 심리 자체가 실물 자산으로 굉장히 많이 옮겨가지 않았나.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계속해서 하락에 대한 이 검토를 계속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큰 하락이 오고 나서 반등이 왔다. 하지만 계속해서 하락할 것이다는 아니지만 이제 지금은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차트를 볼 게 아니라 뉴스를 보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일단 지난주부터 하락세가 나타나기는 했지만 뉴욕 증시도 그렇고 다시 한번 크게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물론 우리 시장도 반등세가 나타나긴 했죠. 비트코인이 또 하루 사이에만 10몇 % 상승했다. 이게 또 역대급이다. 이런 뉴스들도 많이 접하셨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그걸 지켜내는 힘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 아시죠? 반등을 한 다음에 다시 밑으로 고꾸라지는 흐름이 나타나면 말짱 도루묵이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의 상황을 놓고 본다면 다시 한번 7만 선이 조금 위협받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하락의 기조가 변한 건 아니구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반등의 여지는 충분히 있었다라는 것도 우리가 계속해서 얘기를 나눠보고 있는데 과연 어떤 부분에서 이런 것들을 조금 살펴볼 수 있을지 전문가님 통해서 또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자, 상대 강도 지수라고 하죠. 보통은 RSI가 과매도 구간으로 진입을 하면 조금은 기술적인 반등이라도 나올 것이다.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 이번에도 굉장히 역사상으로 좀 최저치까지 내려가는 모습이었죠. 맞습니다. 지금 너무 과한 매도세가 나와가지고 지금 이제 거의 한 6년 만에 최저치가 나왔는데 이제 이거는 어떻게 보면 기록은 깨라고 있는 겁니다. 오, 맞습니다. 뭔가 멋있는 말이긴 한데 이렇게 밑으로는 안 깨줬으면 좋겠는데요. 네, 지금 고점은 당연히 언젠가는 칠 거라 보는데 지금 저희가 이제 뭐 일단 최저치를 달성했지만 이게 반등을 하더라도 한 번에 또 이제 약세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계속해서 나오는 흐름이고요. 이거를 크게 봤을 때는 저희가 여기서는 일단은 뭐 매집 포인트를 뭐 너무 아침이니까 이제 정보방에 있는 계신 분들은 이제 뭐 매집을 하셨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저점은 크게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여기서 이제 하락이 나온다면 이제 여기서 조금씩 분할 매수를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이제 생각되는데 혹시 뭐 앵커님께서는 매수를 좀 해보셨습니까? 그런데 모두가 지금 저랑 생각이 똑같으실 것 같은 게 아니 지금 이미 물려서 들어갈 돈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거든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전에도 그랬는데 뭐 화요일쯤부터 이거는 이제 매수를 하면 안 되겠다. 저도 이제 현금 흐름이 좀 전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해외 거래소로 이체를 해서 솔직히 말해서 전 아까 내려가는 거에 좀 이제 매수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오히려 그렇게 수익을 내시는 분들이 요즘엔 많으시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뭐 파생 상품 시장에서 이 시장을 끌어올리고 내리는 힘이 또 강하기 때문에 이러한 파생 상품 시장, 선물 시장도 이용해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이제 정보방에 여러 개를 들어가셨는데 지금 분위기가 다 안 좋아 보이는 것 같은데 뉴스가 좋은 소식이 없다. 이러한 흐름은 이제 결코 매수를 보다는 해외 거래소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뭐 숏포지션이라고 있죠. 이런 것도 조금이나마 이용해 보시면서 대응을 해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이번 시장 겪어보신 분들은 내가 진짜 이렇게 큰 하락에 왜 베팅을 못했지라는 생각을 한번 좀 해보셨을 겁니다. 근데 저도 이거를 이제 한 3년 전부터 이용을 했기 때문에 제가 뉴스를 봤을 때 지금 나도 이제 들어가 봐야겠다. 반대로 들어가야겠다. 전 이번에 솔직히 말해서 좀 수익을 좀 많이 본 상황이기 때문에 어쩐지 전문가님만 다크서클이 안 내오려 오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저는 그냥 여기까지 저점에는 절대 못 팝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저점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수익을 보고 그거를 바로 이제 뭐 반은 빼고 반은 이제 뭐 리플이라든지 이더리움을 뭐 매수를 해봤는데 정말 좀 괜찮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런 것도 뭐 RSI라든지 MACD라든지 윌리엄스나 이런 것도 뭐 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저점일 경우에는 이제 반대로 이제 매수를 해야겠다. 아니면 너무 과도하게 올라갔을 때는 이제 뭐
매도를 해야겠다라고 이제 시그널 아실 겁니다. 그래서 RSI는 이것으로 넘어가 보고 이제 다음 장면 넘어가 보면 또 네. 재밌는 게 있습니다. 재밌을까요? 어떤 걸까요? 잠시만요. 자, 확정형 패턴입니다. 이게 저희가 10월 달에 126K, 그다음에 이제 2021년, 22년 69K, 이게 거의가 1억을 근접했을 때입니다. 네. 이때는 19년도에는 제가 이제 뭐 19K는 거의 이때가 코로나 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9K. 아, 이거는 그때입니다. 저희가 이제 뭐 가상자산 이제 거래소에서 이제 실명 계좌를 트기 전에 네. 뭐 중국이라든지 외국인도 우리나라에 뛰어왔을 때 그때 고점입니다. 이게 2,800만 원대입니다. 근데 고점도 정말 무서운 속도로 올라오기는 했네요. 맞습니다. 근데 저점을 이어보면 제가 이 저점을 다 지금 이 두 번째, 첫 번째, 두 번째는 겪었는데 이 세 번째는 3만 달러입니다. 3만 달러요? 그렇습니다. 이게 또 음모론으로 작용이 되고 있는데 제가 느꼈을 때는 여기서 이제 음모론, 암호화폐 그리고 전반적으로 위험 자산은 가능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워낙 또 변동의 폭이 크기는 하니까 가능성을 1%라도 열어두긴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시죠? 뭐 앵커님이랑 저랑 거의 처음 만났을 때 진짜 7자를 가겠냐? 맞아요. 네, 암호화폐는 위험 자산이기 초위험 자산이기 때문에 갈 수 있습니다. 아니 진짜 며칠 지금 안 걸릴 수도 고점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많이 높여졌는데 저점은 이 속도로 높아지지는 않은 게 조금 아쉽기는 하거든요. 계속해서 이 폭이 조금 더 커질 거라고 그럼 봐야 되는 걸까요? 이거를 어떤 사람이 그렸는데 어느 정도 저는 좀 일리가 있다라고 봅니다. 유튜브에 뭐 뜨는 거 보면 사람들이 하락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맞아요. 그리고 또 다른 이제 팬데믹이 올 거다. 음. 그런 식으로 또 얘기를 또 나오고 그리고 이제 다른 자산에 대비 사람들이 매도세가 두세 배 더 강한 투자 자산이고 그리고 여기서 뭐 금과 은과 저희가 이제 뭐 링크가 돼 있지 않습니까? 비트코인이 뭐 그렇게 했을 때 뭐 지금은 또 금과 은이 떨어진다면 비트코인도 담보로 해서 또 팔아버릴 경우 이게 점점 중첩이 돼버리면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5만도 깨질 것이라고도 봅니다. 와. 이거는 계속 바로 확 가는 게 아니라 시장에 뉴스들이 나올 겁니다. 이런저런 뉴스들이 나오면서 공포를 심을 조장하는 빌드업에 대한 뉴스가 나오기 때문에 1차적으로 블랙록이 매도를 했다. 그러면 한 번은 매수를 하지 마시고 좀 비트코인이 반등할 때를 노려서 뭐 이제 뭐 해외 거래소 오셔가지고 다음 인버스를 베팅하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좋습니다. 일단 3만 달러까지 내려간다라는 거는 아니라는 거 알고 있으시죠? 이런 시각도 어디선가는 지금 제기가 되고 있다. 이렇게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이 바라보시기에도 그래도 어느 정도의 가능성은 있는 시나리오다라고도 얘기를 하시니까요. 지금이 저점이라고 생각을 하지 말자라는 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대형 자산 운용사들, 뭐 블랙록과 같은 이런 대형 기업들이 또 매도를 한다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없잖아요. 이들의 움직임을 조금 잘 파악을 하면서 내가 지금 현금 확보를 하고 있는데 들어갈 만한 상황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부터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나는 확보해둔 현금이 없다. 이미 다 물려있기만 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반등이 나타날 때 어느 정도씩 물량을 덜어낼 수 있는 전략들은 꼭 챙겨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정보방 안에 들어오시면 전문가님께서 다 하나하나 꼼꼼하게 짚어주실 예정이니까 하단의 QR코드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하나하나씩 우리가 조금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부터 한번 만나보도록 하시죠. 네. 지금 반등이 살짝 나타났는데 여기에서 조금 더 올라오기를 기대하는 게 우리 투자자들의 심리잖아요. 맞습니다. 여기에서 전문가님은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일단은 저는 지금 아침에 새벽에 올라오는데 이제 72,000달러를 훅 치고 내려오더라고요. 네. 지금 이제 하락장이 초입일 때 한 달 전부터 비트코인은 단기적으로 고점을 조금 돌파하고 내려오는 이제 모습들을 계속해서 연출을 했기 때문에 네. 지금도 주말간에 계속해서 72K를 돌파하지 못하다가 갑자기 새벽에
70K를 뚫어버리고 내려왔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은 저는 정말 보기 안 좋게 봅니다. 아. 그러면서 좀 되게 좀 이 상승도 확장 패턴으로 보이고 있긴 하지만 결국에는 일단은 지금 제가 뭐 코스피라든지 나스닥이랑 다양하게 보고 있는데 지금은 전체적인 자산들이 지금 반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비트코인은 정말 당연 커플링으로 올라가줘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뭐 일단은 이제 월화수 정도는 반등을 예상을 해봅니다. 일단. 오. 반등을 해보는데 제일 중요한 거 80K를 일단 회복을 해야 되겠고 여기서 80K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ETF가 유입이 되었는지 그리고 이제 어떠한 뉴스들로 인해서 비트코인이 올랐는지 이런 것도 초점을 잡아볼 수 있겠고 지금 뭐 그리고 국내 거래소에서 거래량도 정말 중요하게 뭐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래소로 들어온 자금이 얼마나 유입됐는지 그리고 메이저 알트들이 얼마나 뭐 오르고 있는지에 따라 잘 따라오고 있는지 네. 그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월화수까지는 반등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80K를 넘어서는지까지는 꼭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저항 맞고 내려온다면 그 다음에는 다시 밑으로 향할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일단 수요일까지는 조금 지켜보도록 하시죠. 자, 다음으로 이더리움 같이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이더리움도 그럼 비트코인과 비슷한 흐름 보일까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는 제 생각인데 뭐 비트마인 그 사람이 톰리가 하는 말이 지금까지 계속 다 틀렸습니다. 반대로 가나요? 저희가 펠레의 저주처럼. 네, 그 사람이 하는 말은 뭐 작년 12월 말까지 이더리움이는 뭐 갑자기 엄청나게 네. 올라갔는데 내기하자. 자기는 북한으로 가겠다. 다 보고 있는데 그 사람이 하는 말 다 틀려가지고 네. 비트마인은 일단은 매수를 해주는 건 좋다. 그렇습니다. 그래 좋고 뭐 제일 좋은 거는 이제 이더리움은 이제 $3,000가 목표로 이제 박스권 안에 제일 잘 들어와야 됩니다. 2,200선에서 이제 3,000까지 이제 큰 그림을 그려줄 수 있는 디커플링이 나와야 됩니다. 여기서 비트마인, 톰리의 힘이 필요하겠죠. 다시 또 반대 시각을 조금 빌려봐야 일단 되는 걸까요? 비트코인이랑 계속 따라다닐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일단 이더리움도 역시나 지켜봐야 되는 상황은 맞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맞습니다. XRP도 같이 한번 보시죠. XRP는 사실 이 기조 자체가 바뀔 수 있을까 싶기는 한데 어떻게 보시죠? 제가 지난 방송에서 이 채널 하단이다, 뭐 2,000원, 2,100원 이런 식으로 잡아라고 했는데 아래 꼬리를 더 많이 던지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더 내려갔어요. 이때가 이제 리플이 이제 이런 급락하기 전에 나왔던 뉴스들을 보면 뭐 클라리티 법안에서 뭐 리플이 뭐 제외됐다. 뭐 지금 뭐 오늘 같은 경우에 저번 주 같은 경우에는 서클 지분 인수라고 하면서 서클 USDC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발행사를 지분 인수했다 하길래 괜찮은 뉴스구나. 네, 좋게 뭐 그렇게 했는데 일단은 리플은 지금 채널 안쪽으로 좀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일단 반등을 한 2,500원까지만 해준다면 지금 정말 좋은 상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하락 채널 안에 있기는 하지만 채널 하단부에서 지금 좀 지키려는 듯한 모습은 나타납니다. 상단부까지 갈 수 있을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히든코인 빠르게 만나보겠습니다. 그럼 전문가님은 어디에 시선 두고 있으실까요? 지금 해외 거래소에서 상장되어 있는 코인인데 시총 17입니다. 오. 그래서 이 힌트는 17이라고 드렸고 그래서 RWA 섹터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 있을 뭐 크라리티 법안이 오늘 한다고 이제 합니다. 10일에 시작한다고 하니까 이거 기조에 맞춰가지고 스테이블 코인 준비해왔으니 정보방에 들어오신다면 저희가 자세한 상황과 비트코인 방향성을 계속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들어와 주신다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전문가님의 히든코인까지 만나봤습니다. 힌트도 주셨지만 자세한 전략들은 정보방에서 드릴 예정이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자산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